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린폴 교실의 미스터 마린폴입니다. 제가 마린폴 교실을 운영하면서 해양경찰에 관련된 여러가지 사항들이나 이론, 실무와 관련된 내용들, 최근에 와서는 현장에도 몇 번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간간히 해양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당부하는 몇 가지 말씀들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아주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해양경찰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의 댓글을 보았습니다. 수험생들은 보러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해양경찰이 되겠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아주 신중하고 깊이 있게 해양경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또 진심으로 해양경찰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절실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좀 더 크게 본다면, 제가 몸담았던 해양경찰이라는 조직에 들어오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해양경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장점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의 단점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근무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뜻을 펼치려고 하는 마음이 아주 확고해서 그 힘든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제 후배가 되어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으로 끌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말은 이렇게 거창하게 하지만 뭐 큰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한번 해양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핵심적인 부분을 강조를 함으로 인해서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부터 해양경찰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에게 각 과정에 있어서 아주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양경찰 채용시험 절차를 보면 필기와 적성과 그 다음에 체력검정 그리고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부분이죠. 자, 필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아야 될 것은 이론을 공부하고 그리고 문제풀이를 할 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집을 구입해서 문제풀이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기출 문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제집을 선택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출 문제는 검증을 받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 문제의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 똑같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비슷한 형식으로 그 주제를 물어볼 수 있는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지만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통 한 5과목 정도를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검정 과목을 제외하면 더 줄어들겠지만 시험 공부를 할 때 과목당 책 한 권만 참고를 하시지는 않죠. 2권이나 3권 정도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의 교재들을 확보를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권만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적성이죠. 적성은 말 그대로 이 사람을 뽑아서 경찰관의 업무에 적합할 것인지, 이 사람이 경찰관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적성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정말로 경찰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정말 어렵겠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적성검사입니다. 이것은 미리 공부를 해서 문제를 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상태에서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저의 점수만 나오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치관이 경찰관의 업무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구나 하고 통과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등급을 나누어서 점수를 주고 있으니까 한 점이라도 더 받으려고 미리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인데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간단한 문장을 분석하는 것이라든지 계산을 하는 것이라든지 수열 배치를 하는 것, 그리고 도형을 통해서 어떤 것을 추리하는 것, 그 다음에 간단한 사례를 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맞으려고 한다면 시중에 이런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책들을 한번 보면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오지는 않지만 비슷한 유형을 알 수가 있고 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하시는 부분이 바로 체력이죠. 체력 검사는 총 5개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0m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 그리고 50m 수영,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중에서 준비를 차분히 하면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3개 정도는 있습니다. 바로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팔굽혀펴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나는 팔굽혀펴기를 겨우 1개밖에 못해요. 1개도 억지로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1등급을 올리려면 앞으로 50개 넘는 숫자를 더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1등급으로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윗몸 일으키기도 마찬가지고 악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올리느냐 하면 바로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아직 좀 몇 달 여유가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체력이 약해서 더 이상 하지를 못해 하고 포기를 하는 사람은 그런 습관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습관의 원리라는 것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숫자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팔굽혀펴기 한 번 한다 그러면 한 번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돼요. 하루에 한 번, 두 번도 좋습니다만 하루에 한 번 하기 힘들기 때문에 계속 한 번씩 합니다. 그 반복이 계속 되어야 됩니다. 하루라도 빠뜨려서는 안 되고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번이 5일이 되었던 10일이 되었던 계속 하루에 한 번씩 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 두 번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열흘이 지나서 두 번을 했다고 치면 11일, 12일, 13일, 14일 계속해서 두 번을 매일 반복해서 할 수 있겠죠. 두 번을 계속 하다 보면 또 세 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습관의 원리입니다. 습관이 몸에 배이지 않는 사람은 작심삼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해야 될 목표를 아주 높게 잡고 시작하기 때문에 힘이 들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작은 숫자로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힘이 들 일이 별로 없죠. 같은 행위를 매일 반복하는 습관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서 2개가 3개가 되고 3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5개가 되고 하는 것은 반복의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습관이 몸에 배이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10개가 되겠죠? 20개가 되겠죠? 그것은 한 달이 될지 2달이 될지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보십시오. 잇몸 일으키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고요. 악력은 악력기를 하나 사십시오. 문방구에 가면 악력기를 팔지 않습니까? 이렇게 손 안에 잡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시험장에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당기면 숫자가 거기에 표시되는 그런 기계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 그 등급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0m 달리기는 스피드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매일매일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올릴 수 있는 등급만큼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m 수영은 50m 이상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 수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조금만 연습을 해도 될 것이고, 수영을 할 수 없다면 배워야 되겠죠.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체력 검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죠. 면접. 제가 마린폴 교실 14편에서 해양경찰 채용에 대비해서 면접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십시오 하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제 그것을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5가지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면접 시험을 수험생이 주도해라 하는 게 있었고요. 2번째, 면접관이 누군지 파악해라. 그런 게 있었고요. 3번째는 그런 면접관을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파악해라. 그 다음에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어필을 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해양경찰이 되었을 때 어떻게 근무할 것인가 하는 나의 자세, 각오 이런 것들을 알려줘라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물론 더 자세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참 좋겠지만 이야기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것을 자세한 것을 이야기를 안 해주지? 자, 면접을 주도해라고 한 부분은 수험생이 면접장에 들어가서 안 그래도 떨리는데 면접관이 주도하는 대로 이끌려 간다면 그 분위기에 빠져서 또 여유있게 답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접관을 파악하고 면접관에게 어떻게 대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무언가 나를 이끌고 나를 집중시키게 하는 힘이 작용하는 것이죠.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면접관과 수험생이 몇 마디 대화를 나눴을 때 면접관이 수험생에게 주의를 집중 당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수험생이 면접을 주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면접 준비를 잘하고 그 사람의 모습이나 말에서 나오는 호감이 갈 만한 어떤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면접관을 파악해라 그러는데, 아니 내가 그 면접관이 누군지 어떻게 파악하란 말이죠? 그렇게 되묻지 말고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면접관은 누구일까요? 답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면접관은 해양경찰 조직에 근무하는 사람이겠죠. 경찰관이겠죠. 어느 정도 계급이 있는 간부급이겠죠. 여러분보다는 사회 경험이나 해양경찰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있겠죠. 여러분보다 나이가 더 많은 기성세대이겠죠. 자, 이 정도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 어떤 답변을 하면 그 사람에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면접에서 쪽집게 강사가 문제를 뽑아주듯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잘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관련이 많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몇 가지 내용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장점이나 앞으로 어떻게 근무를 하겠다는 이런 다짐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하면 됩니다. 이 면접 시험에서 각자의 답변이나 자세가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점수가 많이 갈라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속 시원하게 더 자세한 것을 알려주십시오 하는 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저에게 댓글을 다시기 바랍니다. 자, 해양경찰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멋진 해양경찰이 되려고 오늘도 이렇게 수고를 하시는데 그 정성이 곧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양경찰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절실한 마음만큼이나 준비하는 과정도 절실하다면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